안녕하세요. 이슈톡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슈톡 11월의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또 저희가 비슷한 주제가 조금 많이 여러 번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또 농산물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르기도 많이 오르고 또 오늘 주제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커피도 조금 많이 오른다 뭐 이래서 커피값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직장인들 많이 먹는데 이제 1,000원씩 오르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팀 애들도 커피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오르면 이제 내년부터는 사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농산물 시장 변화가 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내용도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변화를 주는지 조금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가격에 보면 커피 가격이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보면. 네. 원가 비중에 따졌을 때 이제 그 커피 비중이 이제 전체 아메리카노 이거 파는 거에 비해 가지고 워낙 포션이 작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도 인건비죠. 인건비나 이제 임대료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 거지. 그 사실 그거 좀 올라갔다 한들 네. 크게 흔들리지 않네요. 원가에서 크게 비중이 차지하진 않더라고요. 옛날부터 보면. 그래 몰랐어요. 문제는 좀 작은 데는 문제죠. 네. 영세한 데는 싸게 팔았는데 내릴 곳이 없죠. 네. 그러겠네요. 뭐 아무래도 대량 구매도 조금 어렵고.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사실 저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맞아요. 그 비즈니스니까 커피를 파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그렇죠. 하긴 고객분들 중에 저희가 좀 스타트 하기 전에 딴 얘기 좀 네. 하는데 커피 관련된 도매 비슷한 업을 하는 분들이 약간 그 해칭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되게 드물게.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아라비카 원두를 쓰니까 그걸 좀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국 분들 참 대단하다. 혼자 대기업도 안 하는 해지를 혼자 이렇게 연구해갖고 지인들이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활용 참 잘하면 좋겠다 정도? 네. 그래서 오늘 농산물 좀 골고루 한번 같이 얘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농산물 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 원자재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안 한 게 농산물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에너지 그렇죠. 관련해서 뭐 원유, 천연가스도 하고 뭐 금속 관련해서도 금속도 하고. 금은 뭐 플래티늄, 팔라디움, 뭐 구리 뭐 구리도 이런 거 하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 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농산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농산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산물 시장 한번 참 시의적절한 주제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핫타임 이벤트로 해서 농산물 거래하는 분들 하는 이벤트 이제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랑 딱 맞물리네요. 네. 그래서 뭐 보면 농산물 시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도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보면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무래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영향받는 요건들이 좀 틀린데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날씨죠. 기후라고 결국은, 여기 적었는데 네. 이제 날씨가 이제 뭐 가뭄이 든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냉해가 든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실 농사가 망하는. 농사 이제 가격이 확 그렇죠. 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질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병충해 같은 아. 거거든요. 이제 병이나 아니면은 벌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생산량의 한 20에서 40%가 보면 항상 병충해 이슈가 있거든요. 전 세계 이제 생산되는 곡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뭐 진한 크롭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재고죠, 재고. 그러니까 이거는 농산물 같은 경우 1년 내내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파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수확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이제 수확했던 걸 가지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네. 이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많이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재고량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재배 면적도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개발이 이제 많이 되다 보면 이제 재배 면적이 기본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아있는 재배 면적 중에서도 보면은 올해는 뭘 심을까를 또 결정을 고민이 또 있죠. 해야 네. 되잖아요. 보면 올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대두 가격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다 대두를 대두를 심고 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옥수수가 줄어드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공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생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한 걸 갖다가 어디론가 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게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동 거리들이 꽤 멀잖아요. 멀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물류 대란 생기면 사실 또 이동에 네, 또 또 제약이. 이동하는데 또 문제가 비용이- 생기니까 또 그쵸. 거기에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곳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 각국에서 이제 생산이 또 많이 되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 대두 농사가 뭐 어땠냐도 중요하지만 브라질에서 대두 어떻게 농사가, 됐는지도 이제 또 영향이 신경 있죠.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흑해 쪽 밀 농사가 또 어떻게 됐는지도 또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그 공급 관련된 변수들이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들도 굉장히 그쵸. 많고요.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퓨엘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탄올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만들어 가지고 바이오 디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를 섞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많이 영향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그 이동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보면은 뭐 기름 소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수요가 느는 거예요. 수요가 이제 늘게 되는 어차피 같이 섞어줘야 되는 네. 거니까 비율대로 섞어줘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같이 늘어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류 단백질 영양 같은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쇠고기 소비가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보면은 소고기 소비 줄어들고 이제 닭고기나 아니면 대체육 이제 좀 많이 되는데 그 생산할 때 있어가지고 같은 양의 이제 고기를 갖다 생산한다고 했을 때 소고기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옥수수와 대두를 씁니다. 예. 소가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사료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이제 그거가 가성비가 안 좋은. 가성비가 안 네. 좋은 거죠. 보면 이제 저기 치킨 같은 경우 만약에 1kg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옥수수와 대두의 양이 있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걸 몇 배를 갖다 먹어야지 이제 같은 1kg를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쇠고기에서 닭고기나 대체육으로 간다는 얘기는 곡물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그럴 얘기죠. 수 이제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이제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한 전 세계 인구 한 90억 명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식량 생산이 한 50% 정도 늘어나야지 이제 그 인구들을 먹고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이 중산층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육류 소비가 다 늘어나거든요. 옛날 그쵸. 풀만 먹어도 잘 지내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고기도 좀 먹고 뭐 그쵸. 돼지도 좀 먹고 네, 소도 네, 먹고. 소도 먹고. 그럼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값도 올라가는 거고 또 고기 생산하려고 그러면 또 곡물값도 곡물이 많이 더 필요하고. 네.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이 또 있죠. 그다음 탄소제로도 해야 되고. 탄소제. 탄소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질병 같은 경우에도 또 영향을 또 많이 미치죠.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무슨 질병 하나 돌았다 그러면 또 조류독감. 뭐 살처분 또 확 그쵸. 하게 되면 이제 살처분 하면 또 수요가 확. 또 줄죠. 저기 곡물 관련된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고기값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순환들이 되니까 보면은 아무래도 그 농산물이나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에서는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다양한 이슈들이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 통상 관련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세 같은 게 또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식량 안보 뭐 이런 식량 거. 안보. 그러니까 식량 안보 네. 어디 농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그죠. 갑자기 관세 확 올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또 그 가격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나중에 뉴스나 뭐 이런 걸 보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은 아 여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농산물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별의별 농산물들이 다 있고 선물 시장에 있는 농산물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보면. 종류가 네. 많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농산물이 열려 있으세요?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건 CME에는 이제 옥수수, 옥수수, 대두, 관련된 밀, 대두밀, 뭐 어. 네. 그다음 그냥 밀에 뭐 추가로 뭐 쌀도 좀 있고, 있고. 뭐
그럼 오트도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예. 있고 농산물이 또 증거금이 작아서 예. 조금 이렇게 증거금을 적게 투자하려고 상품을 고르다가 농산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하시나요? 아니요.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보면. 다양한 동기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도시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거 작물 심어서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생육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비가 많이 내렸다 뉴스를 봐도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농산물 생육을 알고 좀 공부를 하면 아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 미국에 홍수가 났으니까 뭐 이게 뭐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뭐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둔감하고 그래서 농산물 투자가 알면은 또 되게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뭐 여기 나오는 곡물은 아닌데 뭐 다른 쪽 축산물 관련된 투자도 하고 하면 본인이 막 공부를 해서 하면 되게 성과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 내재화되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맞죠. 농산물 자체가. 약간 이한 지금 말씀하는 들으니까 약간 엣지가 좀 있는 느낌. 네. 여기 알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림 보고 하고 있고 나는 알고 하고 나는 있으면 알고 이거 하고 있는 그런 있으니까 게 충분히 있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 드네요. 조금 이제 다른 곡물이긴 한데 뭐 설탕도 조금 하기도 하고 설탕, 뭐 면화, 커피, 설탕, 뭐 커피. 면화, 뭐 오렌지, 뭐 그 대부분 그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냥 리테일 리테일 고객분들 고객들이 중에 그냥 하세요? 필링이 딱 그러니까 오시면 예전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른 CJ 선물 뭐 이런 네. 데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선물이라서 네. 제일제당에서 원래 설탕 수출 수입하니까 이제 그걸 커머디티 트레이딩을 하면서 선물사를 세우고 뭐 이랬던 그렇죠.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 그게 거래가 네. 있긴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별로 없어요. 주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한국 회사들은 조금 해칭을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진 않는 게 않아요. 대부분 네. 추세고 이제 미국 회사는 되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그쵸. 들어 뭐 캠벨이라고 통조림 만드는 회사는 거의 1년치 농산물 거래 선물로 다 그치. 해지를 해놓거든요. 미국 가보면은 농부들도 다 해요. 보면 그죠. 선물 거래 다 해요. 다 해칭하면서 다 해요. 네. 농부들도 하거든요, 심지어.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한국은 한다. 업체들도 잘 안 해요. 보면은 맞아요. 왜 그러면은 가격에 나중에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보면은. 가격 전가되니까 괜히 해서 마이너스 나거나 플러스 나봤자 네, 혼나기만 그리고, 하고.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보통 오너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대요. 해칭을 하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직원이. 시간. 근데 이게 똔똔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지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성향이 좀 있는 거죠. 너가 뭘 그러니까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가격에다 그냥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해칭을 해가지고 이제 저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내려가면은 계속 비싸게 받아서 이득 나고 올라가면 손님한테 올랐다고 전가시키니까 내가 그렇죠. 그게 좀 더 편한 편하죠. 부분이죠. 훨씬 편하네요. 콜옵션이네요. 프로그램도 안 하고 올라가면 전가시키고 내려가면 내가 먹고. 네. 좋은데. 근데 뭐 약간 이제 컬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선물 투자는 조금 옛날에 이제 투기적인 투자만 많이 했죠. 너무 부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 기능은 해지죠. 뭔가 해지의 네.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직 한 장 했는데 그냥 다른 얘기가 다른 너무 얘기 많아요. 계속 예. 많아요. 네. 네, 그 저기 뭐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기 옥수수하고 대두하고 밀 제일 네. 많이 제일 많이 하는 저거죠. 그것만 일단은 커버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좀 빠져 있는 조정된, 예. 빠져 있는 상태고 밀은 뭐 계속 뭐 그냥 올라가고 있는 꾸준히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옥수수하고 대두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밀은 좀 따로 움직이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용도가 사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옥수수하고 대두 같은 경우에는 좀 용도가 비슷해요, 두 개는. 그쵸. 예. 근데 밀은 좀 틀리고. 네. 그러니까 밀은 식용, 뭐 옥수수 대두는 좀 그쵸. 사료가 많이 되는. 예, 주로 이제 주 용도가 요즘은 이제 바이오필 연료로도 쓰고 있지만 주 용도가 사실은 사료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살을 찌게 하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짜가지고 대두유 기름 그러니까 뽑고 기름을 뽑고 남은 게 이제 껍데기. 대두박이라고 네. 있거든요. 이제 대두박을 사료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단백질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옥수수, 그다음에 단백질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대두.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가장 사료의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엔 둘 다 이제 바이오 연료로도 이제 사용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 때문에 이제 두 개는 좀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 밀은 이제 보통 사람이 식용으로 먹게 되죠. 그쵸. 그래서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용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사실 왜 그럼 농산물이 올라갔냐 가격이.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올해 좀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을 올랐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연료 이제 사용도 좀 많이 늘어난 게 늘어나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중국 수요가 늘어난 거는 이제 중국 돼지가 사육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사실 2018년에 이제 중국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 돌면서 유행했었죠. 그때 한 40%를 돼지를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4억 2천만 마리가 있었었는데 그걸 갖다 한 40% 정도를 줄여가지고 2억 6천만 마리 정도 수준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돼지 엄청 먹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돼지고 보면 제가 아는 동생이 그 연변 쪽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안 먹을 수가 없다더라고요. 중국 식생활에 돼지는 꼭 먹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는다고. 그렇죠. 엄청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키우고 또 많이 먹이고 뭐 이러는 저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확 그 한 40%를 줄였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줄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옆에 보면 표가 있지만은 돼지 가격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키로당 보면은 한 22원 정도 하다가 보면은 한 2년간은 거의 뭐 두 배도 넘게 올랐죠. 올랐네. 45, 50위안씩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돼지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었고 했었지만 사육두수를 갖다가 별로 늘리지 못하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거 하니까 이제 사육두수를 이제 늘리기 시작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거의 옛날 4억 2천만 마리에 거의 한 98%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보면은 가격 사육두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육두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그래서 가격이 거의 상관없이 중국에서 많이 샀어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먹이기 위해 가지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수수하고 아까 얘기한 대두가 가격이 왕창 올라가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돼지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키우면 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이제 농산물이 뭐 없으니까 이제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또 많이 이제 또 키우고 공급이 또 늘어났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어떻게 돼지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더 빠지기 전에 빨리 키우던 애 처분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확 내놓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다시 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 돌기 전에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와장창 또 패닉 셀링을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가격이 또 와장창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곡물 가격이 와장창 또 빠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보면 이 돼지 가격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표에서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옥수수하고 대두가 와장창 올라갔다가 이제 확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생산 단가가 안 맞아요. 보면은 이 정도 가격으로는 키워도 농부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굳이 비싸게 사가지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키워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사실
보면은 이제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높게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옥수수하고 대두 파종 면적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1억 한 8천만 에이커 정도인데 굉장히 이거는 사상 최고로 많이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미국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냥 키워봤자 뭐 돈도 안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올 초에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면 이제 좀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심어보자 그러고 이제 굉장히 좀 파종 면적이 좀 많이 지금 확대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가뭄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그 좀 라니냐 현상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가을부터 좀 강화돼 가지고 이제 겨울철에가 가장 심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라니냐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이제 물이 좀 차고,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 쪽이죠.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온도가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이 이제 뭐 내리쬐는 건 똑같은데 바람이 무역풍이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에 있는 것 갖다가 서쪽으로 옮겨줘요. 그러니까 아시아 호주 쪽으로 갖다 옮겨줘요. 그러니까 보통 물이 이제 따뜻한 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고 차가운 물은 밑에 가라앉는 상태인데, 이게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주면서 이제 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이 따뜻한 거는 계속 아시아 쪽으로 계속 오고, 이쪽은 이제 따뜻한 게 빠져나가니까 밑에서 차가운 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여기는 좀 낮고 이쪽은 좀 따뜻한 그런 현상이,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정상인데요. 이게 이제 이동이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지면은 그 동쪽도 따뜻해지는 거죠. 동태평양 쪽에 이제 수온이 상승하는 게 이제 엘니뇨고, 예전보다 더 빨리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더 차가운 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는 게 이제 라니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상 이변은 아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몇 년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라니냐 현상에 있었을 때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이제 다 다른 기후 현상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어느 쪽은 뭐 또 좋기도 하고 어느 쪽은 좀 나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이제 표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곡창지대 쪽에 보면은 드라이하고 그다음 웜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 보면 이제 가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저걸 보면 이제 시뻘겋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드라이한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그런 가뭄들 때문에 보면은 그 농산물 작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습니다.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수확량이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파란 줄은 이제 파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한 양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최근 들어 가지고는 파종도 적었지만은 수확은 훨씬 더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밀이 있고 겨울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추운 지방에서 이제 봄에 심었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게 이제 봄밀이고요.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좀 추운 지방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추운 지방은 이제 겨울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이제 봄에 했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고, 겨울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밑에 따뜻하니까 이제 겨울에 심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추수하게 되거든요. 봄밀 같은 경우는 평상시 한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했거든요. 가뭄이 하도 심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밀도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보면 밀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죠.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뭐 기상 현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현상이 그 가뭄 때문에 굉장히 높게 지금 저기 돼 있습니다. 예. 그 뒤에도 좀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농민들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백워데이션이거든요.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가격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는 것 같다 결정하냐면 뒤에 가격이거든요. 예, 뒤에 가격을 보고서 이제 결정하는데 앞에 지금은 높은데 뒤에가 낮으면은 사실 심어서 수확을 할 때 가격이 낮으면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 미국에서 이제 보면은 거기 농민들도 다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게 축산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소를 갖다 키우고 뭐 하고 할 때도 보면 다 선물을 쓰고 있는 게 자기가 이제 소를 지금 가격이 있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파는 가격이 있으면은 지금 나중에 파는 가격을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픽스 그러면 괜찮다 싶으면 그다음에 이제 현재 들어가는 송아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식량 가격하고 이제 샀을 때 돈이 맞겠다 싶으면은 선물 매도해놓고 사가지고 키워서 이제 맞아요.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익만큼을 갖다가 픽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그 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후단이 낮으면은 사실 쉽게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유가도 이제 영향이 많은데 보면은 그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보면 유가하고 옥수수 가격하고 유가하고 밀 가격하고가 거의 그러네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이나 그다음에 이동 뭐 이런 데 이제 에너지들을 많이 사용하기 쓰니까.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 썩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무적으로 정유업체들한테 그냥 수송용 연료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정 비율을 섞으라고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대1 그러니까 가솔린 뭐 9에다가 에탄올 1. 뭐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에탄올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의무적으로 그 정제업체들한테 할당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섞어라. 디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동이 이제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섞어야 되는 양도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네. 왜냐면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얼마나 섞어야 되고 뭐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걸 제대로 지켰는지 안 확인하고. 지켰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했으면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제대로 안 섞었다 하더라도 이제 탄소 배출권처럼 크레딧을 갖다 사서 그냥 하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이제 린이라고 그럽니다. RIN이라고 그러는데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그래서 이제 요걸 사면은 사실 그거를 들섞어도 되는 거거든요. 거네요. 예, 예. 근데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2020년 전에는 가격이 좀 낮았어요. 보면은 섞었다는 얘기네요. 예? 잘 섞었다는. 그게 저거죠.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좀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안 사고 그냥 좀 안 섞어도 그냥 봐주는 그런 쓱 게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저게 그냥 면제되는 저게 있거든요. ESG 되면서 네, 다 털리나 보구나 것도 이것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오바마 때는 좀 칼같이 이제 그걸 섞으라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때는 그냥 그, 뭐 알아서 잘하자. 아니 그냥 좀 면제 시켜줄게. 열심히 하자. 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그거 안 된다. 예.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다음에 10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요. 엄청 올랐네. 예. 그거 갖다가 이제 썩든지 아니면은 돈 내고 사든지 크레딧을 사든지. 그래서 그 2020년 이후에 한 10배 정도를 떴거든요. 이제 그 말은 그만큼 이제 그 바이오 연료를 많이 쓰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여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섞어라라는 의미가 점점 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입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린플레이션이네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 보면은 이게 먹는 거잖아요, 보면은. 네. 먹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다 돌리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 가축들이 먹을 게 사실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니까 이게 과연 맞냐 그러면은 그런 사실 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밑에도 보시면 이제 에탄올 쪽 수요 증가해서 이제 옥수수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사이에 한 2배가 올라갔죠. 대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농산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후나 뭐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은 이런 바이오 연료. 도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뭐 올해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요인들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수요와 공급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나 파종 면적,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RFS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이오 디젤 이제 얼마나 쓰게 하는 그런 기준, 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것도 미국이 정하나요? 그렇죠. 네, 미국 미국은, 내부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EBS 정하는 거니까. 네, 각국에서 각국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있고. 네, 우리나라도 RFS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썼거든요, 보면. 미국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맞아요. 네, 성능 비율이. 섞는 비율 어차피 자체가. 네. 뭐 저희는 수입해야 되니까 네. 바이오 디젤 메스도, 메스도 다 수입해 오는 거니까 네. 어차피. 그게 그걸 것 같거든요. 미국은 뭐 어차피 자기 생산하는 거니까 네. 비율이 좀 쉬운 거고. 우리는 둘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싼 거. 네. 네. 이왕이면 좀 복잡하지 않은 거 택할 가능성이 있죠, 한국은.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 생산 전망은 좀 호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 대두나 옥수수나 이제 파종 면적도 더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밀보다는 가뭄 영향을 좀 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생산량이 좀 괜찮을 거라는 나쁘지 않은. 예, 그 전망이 있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돼지의 생산자 마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그리고 당분간 그게 좀 회복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보면은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인데요. 그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비용도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운송하는데도 뭐 비용이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비료값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천연가스는 이제 석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료 생산하는데 이 요소수가 이게 그런 요소도 있는 거죠. 없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비용이 생산 비용이 한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용 증가한 부분도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백오데이션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심어도 돈이 될까 안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쵸.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가격 올라갔으니까 이제 농민들 이제 괜찮겠네, 먹고 살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예. 거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내년에 파종해서 수확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쵸. 그 가격을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보다 낮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생산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네, 계속 증가할 거로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사실
워낙 변수들이 많고 네. 또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전망을 한다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어려움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대응의 이슈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격에 미치는지를 갖다가 좀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네. 나중에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봤었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어떤 그렇죠, 쪽으로 작용을 하겠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오늘은 한번 나눠봤고요. 진짜 오래전, 그러니까 막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농산물들 하는 그 업자들이 인공위성 띄워서 그렇죠. 그죠 본다고 일기예보 보고 뭐 그런 게 일기예보를 있어요. 자기가 먼저 캐치해서. 캐치해서 포지션 잡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나요? 아니,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투자도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뭐 10년도 전에는 뭐 바이오 퓨엘 처음 뜰 때는 또 농산물 수요 는다 그래서 막 가격이 좋았다가 그 브라질 이런 데가 먼저 그런 거 많이 썼거든요. 바이오 에탄올, 사탕수수 뭐 네, 저거 뭐 적극적으로 했다가 미국은 조금 시큰둥했다가 뭐 그때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비율 아까 말씀 성능 비율이 좀 막 바뀔 때 또 좀 핫했다가 그런 다음 뭐 또 약간 흐지부지 되다가 중국이 또 이제 육식 많이 하니까 또 좀 좋아졌다가 그다음 트럼프 때 뭐 한번 대판 싸워갖고 농산물 또 안 팔려갖고 재고 처리 수입해 가라고 난리치고 네, 재고 처리 아베한테 가서 너네 사 그래가지고 사료용 옥수수 딱 줬는데 일본 애들은 또 고기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래서 사료용인데 이거 먹지도 못하는 어떡하냐 이런 게 됐다가 지금 또 최근에는 이제 다시 그 중국 그런 거라 이게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또 재밌죠. 그게 왔다 트렌드가 갔다가 있는 있고 거네요.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응이 중요한 게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쯤 이제 올해 심은 거 수확하는 시즌이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남은 투자 기간 동안은 내년에 심는 거 반영이 이제 점점 되거든요. 점점 3월 뭘 많이 심냐 네, 뭐 3월 이런 거에 이후는 따라서 그러니까 3월 전까지는 이제 뭐 약간의 그 재밌네요. 기대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아까도 계속 말씀 주실 때 뭐 백어데이션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백어데이션이 지금이 가격이 높고 미래의 가격이 낮은 그런 구조니까 미래의 가격이 낮을 거라고 모두도 예측하니까 심는 농부 입장에서 고민거리인 거죠. 사실은 뭐 일정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농사는 알 수 없는 게 많고 뭐 옛날에 재밌는 게 뭐 수확이 뭐 예를 들면 흉년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온 거예요 지금쯤. 그래서 막 가격이 뭐 올라가고 확 올랐는데 그래서 다 수확을 모아놓은 창고에서 한 번 더 재짓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샘플 뽑아갖고. 근데 흉년은 흉년이었는데 알이 크더라. 옥수수 알이 커서 사실 흉년이 아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뭐랄까 좀 어렵기도 한데 농산물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농산물이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앞에 좀 살펴보고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뭐 옥수수, 대두, 밀 이런 게 왜 가격이 올랐는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은 좀 지금이 가격이 높고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좀 살펴본 것 같고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은 좀 대응이 더 투자의 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잘 모르는데 가격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은 상한 가격 제한도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너무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뭐 자기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하한가를 뭐 연타로 3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엄청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 실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하한가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이 손절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손절이 안 돼요. 모두가 아는 거죠. 지금은 손절하는 사람만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거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딱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은 그 부분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과하게 움직이면 정리하고 다시 하는 그런 묘가 좀 중요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객분들. 그래서 뭐 잘 모르고 했는데 그쪽으로 먹는 경우는 없나요? 네? 그쪽 방향으로 먹는 경우는 없을 먹는 경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관 투자였는데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투자하고 이틀 뒤에 러시아가 유럽에 밀 수출 안 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일 리는 없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냥 빵 터져가지고 수익이 엄청 시작부터 많이 난 거예요. 거의 뭐 한 70% 났나? 뭐 하여튼 그 투자금의 70% 났나? 하여튼 꽤 많이 났어요. 그래서 늘 만나러 가면 늘 표정이 밝으시거든요.
아 오셨어요 이런 분위기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농산물 좀 투자 묘미니까 시청자분들은 오늘 주안점은 이제 이런 구조로 농산물을 움직이고 이제 최근 트렌드는 바이오퓨엘 좀 쓰는 게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 있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다양한 상품 많이 살펴봤는데 농산물까지 한번 다 훑긴 훑었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방송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 농산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라. 약간은 이렇게 생육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육이라는 게 심어서 이게 자라고 어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뉴스에 되게 둔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그 부분 주의하시고 뭐 테크니컬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소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농산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11월에 올해 거의 다 갔네. 11월에 두 번째 코너 살펴봤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뭔가 새로운 주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